저는 작년 봄에 결혼해서 이제 결혼 생활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남편이란 작자의 싹수가 아주 놀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바탕 싸우고 나서 지금은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작년 4월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전형적인 중산층의 여유 있고 평범한 가정이고 반면 저희 친정집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8년 전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암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다행히 치료 열심히 받으셔서 병원에서 완치 판정까지 받았지만 그래도 이전만큼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시지 못하셨어요. 현재도 생계를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남들처럼 8시간, 10시간씩 몸을 쓰는 힘든 일은 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 근처에서 하루에 4, 5시간씩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구하시는데 최근에는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충분한 생활비를 벌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에 계속 용돈과 생활비 보조를 해드려야만 했고 분명히 이런 저희 집 상황을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했을 때부터 충분하게 설명했고 남편 또한 도와주겠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부모님들끼리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빠 대신 엄마를 선택하게 되면서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지냈었죠.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공장을 비롯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셨고 엄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환갑도 지나지 않았는데 엄마의 몸이 여기저기 고장이 많이 났더라고요. 암 수술까지 받고 일상생활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러 다니십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같이 살 때도 제가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있으니 집에서 편히 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자식 앞길 망치고 싶지 않다면서 엄마는 쉬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때 저도 참 비겁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건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가면서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고 시집가서 내 인생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금도 들고 따로 돈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 이중적이었죠. 그래도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제가 받는 월급에서 반을 떼어 엄마에게 드렸어요. 나머지 절반 중에 제 용돈으로 30만 원을 쓰고 남은 돈은 전부 적금을 넣었습니다. 엄마에게 드린 돈은 생활비 쓰고 남는 돈은 마음대로 쓰시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결혼 전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도 제 힘으로 전부 갚았고 결혼자금으로 3천만 원 정도 모아놨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소한의 준비는 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신혼집 알아보고 혼수 준비를 하고 다닐 때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제게 주셨고 제가 엄마에게 생활비로 드렸던 돈을 따로 떼어 모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엄마는 혼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돈을 받겠어요? 나는 결혼자금 다 모아놔서 이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갖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쓰라고 거절했는데도 엄마는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보내면 엄마 자격이 없다면서 끝까지 가져가라고 하셨죠. 그날 엄마랑 서로 부둥켜 안고 둘 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엄마한테 받은 2천만 원은 차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가지고 있었고 저는 첫 달부터 엄마에게 생활비로 50만 원씩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우리 엄마 생활비는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대신에 저는 따로 쓰는 용돈을 가져가지 않기로 했어요. 전부 우리 부부 생활비 안에서 해결했고 가끔 필요한 여성용품이나 화장품 정도를 사야 할 때는 반드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친정엄마한테 보내는 50만 원을 제외한 모든 돈 관리는 남편이 맡아서 했고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남편이 주는 생활비 통장 안에서 아껴가며 살림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부모님은 형편이 좋은 편이라서 저희가 용돈을 드릴 필요도 없었지만 친정엄마한테만 용돈을 보내드린다는 이유로 괜히 남편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결혼한 직후 남편은 제게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용돈을 보내줘야 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임신을 하고 일을 쉬기라도 하면 남편과 시댁 사람들에게 더욱더 눈치가 보일 것 같더라고요.
보통의 여자들은 이런 고민까지 하진 않겠지만 제가 왜 이토록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냐면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의 반대가 심하셨어요. 뭐 뻔하디 뻔한 이야기지만 제가 아버지 없이 엄마와 단둘이 자랐고 집안 환경도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오히려 시아버님은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흠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무조건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었고 저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부부싸움까지 하게 된 이후에서야 어머님도 포기하시고 잘 살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죠.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생각이지만 그때 그냥 결혼을 포기하고 엄마 모시고 둘이서 살 걸 그랬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하게 된 주인공이 시부모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제 생각보다 훨씬 재미없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 억지로 결혼 승낙을 해주신 시어머니께서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 매정한 얼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니들 맘대로 하겠다고 한 결혼이고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 못해. 너도 나한테 시어머니라고 부를 필요도 없고 대접해줄 이유도 없다. 둘이서 알아서 잘 살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명절에도 찾아올 필요 없고 안부 전화 같은 것도 할 필요 없다. 그런 말을 들으니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싫어할까 싶어서 억울한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심경 변화였습니다. 막상 결혼할 때는 어머님의 반대를 극복하고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실망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뒤에 남편이 다음날 제게 했던 말은 내가 장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살갑게 다가가면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아. 앞으로 나는 우리 부모님 챙기면서 살 테니까 장모님은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드려. 라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 두 사람만 부부로서 사는 거고 각자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는 이상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은 저희 집안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부모님 말씀에 거역해 본 적 없었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반항한 것이 처음으로 어머님에게 대들어본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에게 절연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시아버님께서 직접 연락을 하시더니 퇴근하고 남편 몰래 잠깐 만나자 하셨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아버님을 만났고 저한테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시댁 세 가족이 얼마나 예전부터 서로를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집사람 생각도 변할 수 있을 거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은 상대적으로 점잖은 분이셨고 저도 그때는 아버님 말에 힘을 얻으면서 남편과 나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언젠가 시어머니 마음도 풀어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서로가 불안함을 안고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로 연락드린 적도 없고 시댁의 며느리로서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종종 아버님에게 안부 전화드리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혼하고 반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작년 추석 직전에 어머님으로부터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추석을 2주 정도 남겨뒀을 때라 이제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이번 명절부터는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들뜬 마음에 어머님 드릴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서 자리에 나갔는데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시종일관 당신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애지중지 키웠는지 장장 20분 동안 쉬지 않고 제게 설명하셨고 아버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나 주변 친척들의 시선이 있는데 도저히 시댁 집안이랑 제가 어울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너무 결혼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은 해준 거지만 지금도 그때 허락해준 것이 너무 후회되고 지금이라도 자기 아들을 놓아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멀쩡하게 잘 지내던 아들과의 관계까지 망치지 말고 혼수해온 거와 결혼식 비용으로 제가 쓴 돈이 있으면 따로 얘기하라고
어머님이 전부 현금으로 보상하고 거기에 추가로 위로금까지 줄 테니까 제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달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뒤에서 사주했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격 차이가 됐건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하던지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연말 전까지 이혼해달라고 몇 번이고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진짜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에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겠다는 확신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와서 다짜고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변명이고 뭐고 생각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침까지만 해도 기분 좋던 제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울면서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도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시어머니를 따로 만났고 이런 이유로 당신과 무조건 헤어지라고 하더라. 나는 이 정도로 미움받고 있는 줄 몰랐고 그냥 이혼하고 끝내는 것이 낫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은 남편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뛰쳐나가더니 그날 저녁 시댁으로 쳐들어가서 어머님과 크게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싸웠는지 이야기해 준 적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앞으로 자기 엄마가 따로 연락해서 만나자 해도 절대 나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결혼 전 같았으면 그런 남편의 모습이 든든해 보이고 나를 위해서 애써주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는 괜히 나 때문에 행복하게 살던 멀쩡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죠.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난다고 하던데 시모와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셨다고 하는데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무리하게 일을 많이 늘리셔서 건강이 악화된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부랴부랴 도착했더니 엄마는 응급실에서 회복 중이셨고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조금만 늦게 병원으로 왔었다면 평생 후유장애가 남았을 수도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엄마한테 미안했는지 몰라요. 나 혼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동안 우리 엄마가 아픈 줄도 모르고 신경 못 쓰고 있었다는 생각에 당장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병원에서 수술까지는 아니었지만 3일 정도 입원하고 치료를 받으셨고 그 이후로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지만 예전보다 움직이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셨어요.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것도 당장 쉽지 않은데 엄마가 하던 일은 전부 그만둬야만 했죠. 쉬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장 엄마의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한테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2천만 원을 다시 돌려드렸지만 엄마는 당장은 괜찮다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있는 엄마가 걱정되어서 거의 매일같이 엄마 집을 들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찾아갈 때마다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느낌이었고 음식을 해 드시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가 사다 놓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마 집에 살림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매달 드리는 용돈 50만 원은 공과금 내고 이런저런 고정지출 내고 나면 남는 돈도 거의 없었어요. 엄마가 일을 안 하시니 식비로 쓸 수 있는 돈도 부족했고 그렇다고 남편에게 친정엄마 용돈 좀 늘려드리자는 말은 차마 염치가 없어서 못 꺼내겠더라고요. 제 월급을 포함해서 우리 부부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 생활비 통장으로 엄마가 필요한 물건을 다 사주기에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죠. 결국 제가 생각한 건 결혼할 때 받은 2천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꺼내서 저희 남편이 주는 용돈이라 거짓말을 하고 엄마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돈도 처음엔 안 받겠다고 하시더니 쌀도 못 사고 반찬 살 돈도 없는데 고집 피우지 말고 받으라고 아득바득 우겨서 겨우 드리기 시작했어요. 충분한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냉장고에 반찬 떨어지는 날은 없게 만들었죠. 물론 임시방편일 뿐이었고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당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으니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천만 원의 비상금을 들고 있다는 사실도 남편이 알아서 좋을 건 없으니까 끝까지 남편에겐 비밀로 했고, 어차피 우리 남편은 친정엄마한테 별 관심도 없고 따로 연락하거나 안부 전화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들킬 염려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는 바로 얼마 전 남편 생일이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평소 사위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지 남편의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엄마가 직접 고른 넥타이였는데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건 신혼집 구해서 이사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집 구경을 시켜드리고 나서 거의 1년 만에 찾아오신 거였죠. 모처럼 엄마까지 오셨으니 셋이 같이 저녁 먹고 남편 차로 우리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로 했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몇 번이고 사위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하면 안 되는 이야기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내가 다 늙어서 복을 받고 사나 봐. 우리 딸이랑 사위 덕분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장모 아프다고 용돈을 100만 원씩 주는 사위는 우리 이서방 말고는 없을 거야. 저는 밥 먹다 말고 깜짝 놀라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고 남편도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며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크게 내색하진 않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엄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남편은 차 안에서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만 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저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니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전에 없이 크게 화를 내며 제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50만 원만 드리겠다고 했지? 그런데 100만 원이라니 무슨 소리야? 너 나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있었어? 저는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엄마가 제게 주신 돈이라고 설명했고 지금까지 그 돈 안 쓰고 비상금으로 갖고 있다가 다시 엄마한테 돌려드리는 것뿐이라 대답했습니다. 애초에 엄마한테 받은 돈이니 다시 드리는 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 생각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는 거네?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엄마랑 싸우기까지 했는데. 남편은 제게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건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크게 화를 내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제 입장을 변명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방에서 우리 부부 통장까지 들고 나오면서 앞으로 돈 관리는 따로 하자며 제가 받는 월급으로 친정엄마한테 100만 원을 보내주던 200만 원을 보내주던 자기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맘대로 하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감정 싸움이었고 저도 엄마가 제게 비상금으로 쓰라고 주신 돈인데 다시 엄마한테 돌려드리는 것이 뭐가 나쁜 일이냐고 같이 따져 물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남편에겐 제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돈 2천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차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명품 가방을 살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가는데 써버릴 돈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곳이 있을 때 그때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꺼내놓을 생각이었거든요. 아무튼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부부싸움을 크게 하게 되었고 서로 며칠 동안 대화는 물론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냉전 상태가 3일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오래 끌다가는 아예 화해할 타이밍을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대화 좀 하자고 붙들었어요. 저는 다시 처음부터 제 입장과 상황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남편은 제 사과를 전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너희 집안이 가난하고 장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리는 상황이라도 상관없어. 돈 2천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너가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는 것이 문제야. 너 하나만 믿고 부모님이랑 싸워가며 결혼했는데 우리 사이의 신뢰가 깨져버렸잖아. 남편은 아무래도 자기 엄마가 해줬던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이대로는 더 이상 저와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 저도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르고 알겠다고 이혼하는 쪽으로 생각하겠다고 대답했죠.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기가 싫었고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저희 이혼할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혼수 비용만 정산해서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해갔던 혼수 비용 2,500만 원 정도의 위로금이랍시고 조금 더 얹었다면서 3천만 원을 이틀 후에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그 돈 받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당신 말대로 이혼하겠다고
서류 준비되는 대로 연락하란 말을 남기고 간단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겨우 이 정도 돈 때문에 이혼한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이젠 남편 입에서까지 이혼 이야기가 나왔는데 더는 눈치 없이 버티고 있기 힘들었죠. 친정엄마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엄마와 둘이 살기 시작했고 오히려 결혼 생활할 때보다 심적으로 훨씬 편안했습니다. 퇴근하고 엄마랑 집 앞에 산책도 다니고 쉬는 날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결혼 전보다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집을 나와서 엄마랑 같이 산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오길래 드디어 이혼 서류 준비가 다 끝났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말은 자기 화가 다 풀렸으니 이젠 집으로 돌아오라는 소리였고 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내가 당신이랑 같이 사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고 대답을 해줬죠. 시어머니한테 혼수비용 정산까지 다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그 집에 들어갑니까? 이혼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당신 입에서 먼저 나왔고 이젠 돌이킬 수 없으니 이혼 준비 다 되는 대로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자기는 홧김에 한번 해본 말이라고 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제발 돌아오라며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조금 당혹스러웠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을 했더니 속이 답답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환영받지도 못하고 친정엄마한테까지 죄지는 기분으로 억지 결혼 생활 이어가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끝내고 엄마랑 둘이 사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최종적으로 나는 다시 결혼 생활할 마음이 없고 이런 일로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이틀 뒤에 입원한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멀쩡한 내 아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니?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술만 먹고 쓰러져 있는데 일단 집으로 들어와 봐라. 너만 찾고 난리도 아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웃기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관심조차 없었으면서 자기 아들이 조금 울고불고 투정 부린다고 해서 바로 저한테 책임지라는 듯 말씀하시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일단 다시 집에 들어와서 결혼 생활하라고 하시는데 이제 와서 제가 그럴 이유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저는 이미 돈 받을 거 다 받았고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혼 준비 다 되는 대로 연락 달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내 아들이 진짜 쓰러지는 꼴을 봐야겠냐고 이혼하라고 했던 말 취소하고 저한테 줬던 돈도 돌려줄 필요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라고 하시네요. 진짜 저를 무슨 동네 똥강아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인가요?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서 어머님 전화 끊어버렸고 그 뒤로 지금까지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오라는 말을 12번도 넘게 듣고 있지만 전혀 집으로 돌아갈 생각 없고 지금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고 행복해요. 뭐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평생 눈치 보고 살아야 합니까? 반쪽짜리 결혼 생활이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엄마 모시고 사는 것이 제 팔자에 맞는 일인가 봐요. 이혼하는 게 무섭다는 생각도 없고 결혼해본 걸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신 만큼 저도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